울산에서 2,500원이 같이 빠져나가는데 이 시청료 2,500원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3년째 안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거짓 선동 방송하고 있는 시청료는 내지 말아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3차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방송국에 이 붉은 세력들이 점령해가지고 거짓 선동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익들이 대한민국 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방송국에 침투해가지고 열매를 따쳐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시청료를 거부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2,500원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돈 모았다가 올해도 독감 주사 맞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료 내지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거짓 선동 방송을 멈출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모든 국민은 주권을 가지고 영토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를 보호할 의지가 없는 자들이 방송국에 점령해가지고 거짓 선동 방송해가지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보름을 좀 더 보름을 좀 더 올릴게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지나가던 시민이 아주 분개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먼저 잡았는데요.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KBS 시청료 거부운동 토크쇼입니다. 제목은 문재인 과연 정상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언론의 문제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이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강서구에서 온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강서구의 김영자 여사님이시네요. 저희들이 방송이 막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분개하셨으면 준비하는 과정에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셔서 기왕에 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한번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자 여사님 가정주부시죠? 네. 네. 얼굴이 새카맣게 타셨는데 얼굴이 타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정체가 이래서 나라 꼴이 이래서 열받은 겁니까? 제가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애국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햇볕에 탔습니다. 네네. 지금 조금 전에 KBS 시청료를 내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작년부터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긴 해요.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편파 왜곡 방송입니다. 방송의 존재 의무는 다른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편파 왜곡 방송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학생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왜 편파 방송이냐? 저희들이 2,500원 내는 시청료를 가지고 김재동이 같은 자를 출연시켜서 연봉 7억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네, 연봉 7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연봉 평균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인데 얼마나 잘했으면 연봉 7억을 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김재동이가 나와서 했던 말들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김정은을 칭송하는 방송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을 칭송하는 백두 칭송. 백두라고 하면 우리가 아마 젊은이들은 뭘 김일성이 김정은이 얘기하면 뭘 또 같은 민족끼리인데 그 얘기를 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민족인데 이 정권을 과연 같은 민족이라고 봐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를 칭송하는 그런 방송을 백두 대낮에 광화문에서 백두 칭송을 했던 그런 자들을 출연시키는데요. 공영방송이라면 국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해줘야 돼요. 편집을 해서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이거를 KBS 그리고 좌파 정권은 뭐라고 하냐면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자유대한민국의 인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똑똑하신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틀렸다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판단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청료 거부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의 판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KBS가 최근에 보면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했던 얘기가 뭐죠? 우리 정부를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의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 분노하죠. 정말 쪽팔립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편파 왜곡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사일을 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마디 반박을 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어저께 8.15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말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남한 당국자를, 그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 당국자를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들어보셨죠? 예,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죠. 이 북한에 있는 이 김정은의 적군이 저 남한에 있는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라고 가만히 있다면 문재인은 작자는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하순인으로 보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없는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강서구에 오신 이쪽으로 구경 오셨다가 관광 오셨다가 분노해서 마침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하니까 오셔서 이렇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네, 조금 기다리시고. 오늘 저희들 4주째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아주 마이크에 대놓고 하실 말씀들이 꽤 많으신 분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자,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제 생각이 다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이 과연 맞는지,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면 제 판단을 바꾸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꾸면 다르면 또 제 말씀들을 듣고 조금 바꿔주시면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토크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악기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악기인데 다음 주는 여기 대학생들이 나와서 아마 이 보컬 그룹들이 나와서 이렇게 음악도 할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저희들 얘기 듣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들 유튜브 방송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해 조금 기다리세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서울 시민 그리고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마침 지난 8.15 때 정말 광화문에는 애국 시민들이 100만이 넘도록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물러가고 또 이제 오늘 아주 따스한 그런 날이 되었죠. 또 이렇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날씨만 좋으면 어디든 가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 방송을 하면서 마치 이 자리에는 우리 KBS 시청료 거부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KBS는 공영방송인데 제대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20일부터 YMCA 앞에서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전기요금에 시청료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압니다. 전기요금에 같이 붙어 나오다 보니까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안 내면 반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거부운동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마침 저희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또 우리 시민운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앉으세요. 자, 우리 김철영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명선거 정치총연맹 사무총장님이세요. 우리 소개를 잠깐 한번 해주세요. 짧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휴일날 마룬리 공원에서 멋진 토크쇼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처럼 휴일날 마로니아 공원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또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한 데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공명선거 쟁취총연합회, 좀 이름이 깁니다만 어쨌든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공명선거 쟁취총연합회 네네. 감사합니다. 공명선거인데요. 아니 이제 물론 공명선거는 공정해야죠. 이것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공명선거가 좀 건전하다는 얘기는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현재 3년 전 오구 대선이 치러진 다음부터에 한 6군데 시민단체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3년 동안 바로 재판 법정에서 시민을 소송사를 하다 보니까
다들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엄청난 부정선거의 음모가 진행이 됐다. 이거를 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이라는 곳은 소송을 진행을 하면 당연히 재판이 열려야 되고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이거는 6개월은 고사하고 3년 동안 법정에 저걸 열지도 않고 돈은 다 수수료를 법정 소송 수수료를 약 한 개 단체가 약 한 560만 원씩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쟁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네. 이게 부정선거의 다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포함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 수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개표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자개표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IT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작업보다는 정확도에 있어서 좀 그 국민들의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정투표를 얘기하려면 천상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 수준인데 네. 바로 IT 산업의 뛰어난 그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 투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 사전 투표가 제일 큰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투표지와 아예 투표함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는 네. 아주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고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왜 전 세계가 다 한국산 전자개표기 때문에 말썽이 벌어지는데 지난번 이라크에서도 그 반환된 거 있죠. 그렇죠. 반품이 되었더라고요. 콩고, 쿠바,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가 네네. 심지어 필리핀 같은 데는 2004년도에 네네. 1,000억을 주고 사갔다가 우리나라 거를. 우리나라 걸 사갔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제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품을 안 받아주니까 네네. 결국 1,000억을 들여 산 걸. 네네. 정확하게 1,080억입니다. 1080억.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간 거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네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만든 전자개표기가 네. 이게 엉터리고 이게 해킹 우려가 많고 조작 우려가 있다. 네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국민들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가 말이죠.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어서 이 투표 용지를 펴쳐가지고 돈 세듯이 쭈르륵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1번은 이쪽으로 왼쪽 중간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컴퓨터 조작에 의해서 네. 충분히 저는 조작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전자개표기는 평균 4%에서 6%까지는 조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제어용 PC, 그게 제어용 컴퓨터 PC를 어디 걸 쓰냐면 또 하필 중국 걸 씁니다. 네. 레노바라고 하는. 차이나를 쓰군요. 네. 네. 2002년도부터 중국, 차이나, 네. 레노바를 걸 쓴다. 이게 벌써 검은 속심이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제가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는 게 유명한 스타린의 얘기가 있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네네.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네네네. 권력자가. 그게 부정선거의 이게 부정선거를 출발이죠. 얘기하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의 권력자는 불행하게도 선관위입니다. 네네. 이 권력자가. 이번에 또 이 정권이 선관위 위원장까지 네. 그렇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선관위가 정권이 바뀔 때 정권하고 관계없이 그 선관위원들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반문을 제시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선관위가 2002년도 1997년도부터입니다. 원칙 따지면 그때부터 맨 처음에 전공로 조직이 97%였습니다. 그래서 전공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선관위. 그러니까 축구 심판으로 따지면 심판이 전부 어떤 정당에 가입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바로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를 정식으로 들여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선관위가 개표에 개입했고 이것이 좀 부족한 듯해서
2014년도에 사전투표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사전투표를 만들어서부터는 완벽하게 부정투표의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허락한다면 사전투표 얘기를 잠깐 공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란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전투표 제도는 본투표의 4일 내지 5일 전에 이틀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사전투표라고 합니다. 네네. 이 사전투표는 그렇죠. 네. 이 사전투표는 201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것이 아주 부정투표의 아주 온상이자 부정투표의 원흉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요. 네네.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투표 개시, 정상적인 개시 전에 이루어지는 투표다 보니까 네네.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리 자체가 법적으로도 제대로 안 만들어요. 이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원칙적으로 보면 우선 부재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부재자. 네, 있었죠. 네. 이 부재자 투표는 총 투표인 수의 4%를 상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재자 투표는 제외 국민을 위한 제외 투표가 있고 그렇죠. 선상 투표, 그다음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 그다음에 거소 투표,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전 국민 투표에서의 4%가 상회하지 않는데 이거를 사전 투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전 투표 제도에 의하면 놀러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걸고 놀러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 날 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사전 투표해라. 네. 심지어 그 이후로 사전 투표 만든 이후로 34% 밑으로 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5구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거는 3개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 3개가 똑같이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전 투표는 진행될 겁니다. 네네. 이 사전 투표의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4, 5일 전에 해가지고 사전 투표소에 보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 이동에 가는 법규 규칙이 형편없는 데다가 그 동안에 다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함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선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막말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에는 저는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 선거에는 이기고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자, 이런 겁니다. 그동안 얼마 동안 이 운동을 전개해 오신 거죠? 예. 지금 3년 꼬박 됐죠. 네네. 그러면 지난번 창원 그 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의혹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 간략하게 좀 500표, 600표 차이가 네. 났잖아요. 그거를- 보통 이 정도면은 재검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 창원 그 보궐선거 때도 아주 재미있는 예가 투표 마지막 3, 40분 개표 개표 마지막, 네네. 3, 40분을 남기고 훨씬 유영국인가 그쪽이 앞섰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네네. 정전이 맞습니다. 되면서 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자기들이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네네. 그럼 발전기가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 25분 동안 그냥 서서 네네. 투표 개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 개표 내용이 100%를 넘어 그 남은 수가 800자인가 됐는데 808매인가 네. 그 808매가 오버해서 8개가 네네. 그 투표 그 개표 수가 몽땅 다 예, 맞습니다. 저- 막바지에 뒤집어진 것을 예. 저희들 봤는데요.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학생분들 저희들이 이런 얘기하면 한간에 또 저런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들도 젊은 시절에 또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할 필요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떠나서 그럴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요.
문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원의 이런 문제, 또 공정선거에 대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언론에서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오죽했으면 이 거리로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영방송, 공중파 방송에서 이걸 다뤄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와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저분들이 왜 이렇게 왔느냐에 대해서 한번 패션 마크를 붙이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에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소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아마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제 매주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서 활동을 하실 겁니까? 예, 좋습니다. 네네. 네,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제 알려야 돼. 네네. 그래요. 우리 연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뜻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정말 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선거라고 보면 공정해야죠. 그래서 그 일이 정말 빛이 나고 정말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다음 기회가 또 제가- 아마 한번 하실 말씀 조금 할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셔서 창원 보궐선거에도 바로 마지막에 뒤집힌 그 사건이 바로 100% 사전 투표함입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사전 투표함은 먼저 하는 게 통계고 네네.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만 먼저 합니다. 먼저 개표하는데 예전은 그 부재자 투표를 먼저 깠잖아요. 먼저 개표했지 않나요? 개표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터가 그걸 맨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이놈들이 이제 말하면 네. 바꿔치기 하려니까 네네. 사정을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808표를 몽땅 바꿔친 바로 무슨 당이죠? 정의당. 정의당에 네. 여당에서는 후보도 내지 못하고 못하고. 정의당과 국민들은 꼼수라 그럽니다. 그건 네, 네. 꼼수. 그래서 그 꼼수가 어떻게 여실히 드러나냐면 사전 투표하면 미리 제일 먼저 개함을 하게 돼 있는데 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한 투표수가 808표가 100%다 100% 넘죠. 102%인가 그가 전부 여당 쪽에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100% 부정선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사전 투표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예입니다. 자, 우리나라 선거가 사전 투표를 통해서 얼마만큼 부정선거가 인지 아닌지를 한번 가려봅니다. 뭐냐 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25개 구청장이 24명이 다 민주당입니다. 네네. 그 92%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104명일 때 그때 새누리당이 한 80명 됐고요. 그다음 민주당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머지가 이제 되고 민노당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랬는데 지금 그 서울시 의회가요 3명 한 5명 정도 될 거래요. 5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게요. 예. 25명 구청장에 네네. 24명이 민주당이고 네네. 그렇죠. 23명이 전라도 출신. 맞습니다. 이런 게 대한민국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북한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네. 그리고 네. 그리고 서울시의회 아까 말씀하신 네네. 102명의 네. 뽑는데 비례대표 말고 네네. 102명 중에 100명이 민주당이고 맞습니다. 2명만 예, 잘안 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100%가 맞습니다. 민주당입니다. 자, 이제 대전시 의회 의원이 100%가 우리 총장님, 이게 있을 수 제가 없는 이제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그러면 매번 이 시리즈로 가자고요. 시리즈로 가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우리 여기에 대학생들, 청년들은 우리가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맞죠? 안녕하세요. 네.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이다 같이 짧게 오늘 뭐 이렇게 저희들 부정선거, 개별 시청역 거부 뭐 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거 다 할 말 다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또 우리 다음 분이 또 아마 계실 것 같으니까요. 총장님 예, 이렇게 하시고 오늘 끝까지 여기서 오늘 운동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분이 김철영 공명선거정치총연맹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였습니다. 정말 3년 동안 공정선거를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불철주야 3년간 노력해 오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또 저희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또 역지사지로 뒤집어 놓고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옳은가 나쁘냐에 대해서는 뭐 어떡합니까? 국민 여러분의 판단이죠. 이것이 판단이 제대로 판단이 내려지면 대한민국은 바로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또 언젠가는 바로 잡아지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다. 저는 그것을 저희들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뭐 속단이지만 속단은 아니고 그런 정확한 판단을 내린 날이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저희들은 토크 콘서트로 오늘 야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목은 문재인 정상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정상에서 좀 잘못되어 있다. 비정상인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간에는 여러분들 정상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되면 저희들을 정상으로 생각을 고쳐먹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의 말씀을 경청히 하셔서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쪽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과연 정상인가? 캡션마크를 붙여드립니다. 자, 이제 모실 분 계십니다. 우리 시민 중에 한 분이신데요. 우리 여성분 모시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를 붙이고 계시네요. 요즘 태극기를 잘 안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국 시민들은 많이 달고 다니는 거 있는데, 국민들은 많이 달고 있는데, 정치인들 대통령이 잘 안 달아. 또 어디 보면 거꾸로 달고 있어. 국가기관에서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네요. 그 빨갱이라고. 여러분, 빨갱이라면 또 예민해지죠. 또 그런다. 그러지 마시고요. 왜 빨갱이를 할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국운동을 하고 계세요? 네. 네네. 제가 좀 전에 듣기로는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저기 일본어를 전공해서 일본어 가르치는 걸로 한 10년 넘게 네. 종사를 했습니다. 네. 요즘 하필이면 또 일본하고 예민한 시기에 일본어로 교편을 잡고 계셨던 분이네요. 네. 기왕에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물론 저도 일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하면 일본 편을 안 답니다. 그리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거지 쓰는 나라잖아요. 그 일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법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지금 반미운동, 반일운동이죠. 예, 그게 좀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공했다고 일본을 저도 일본 자체를 저도 좋아하는 건 아니었고 일본을 뛰어넘자 그런 생각으로 저도 일본을 알자 하는 걸로 관심 갖다 보니까 일본어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아베 노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1965년도에 하늘협정. 예, 그거에 대해서 일본은 그거의 부당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사실은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우선이다. 그게 네네. 사실은 세계적인 통례인데
요즘 대한민국이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있으니까 아베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불화수소에 대해서 네네, 불화수소. 네, 그거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한국에 엄청 수입이 됐는데 네. 뭐 3년치가 물량이 수입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네네. 유효기간이 2주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3년치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네네. 그 사용처가 어디냐?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 한간에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군요. 네네. 근데 네. 그 대답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 국민 선동적으로 지금 그 아베 노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거기부터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야지 그리고요. 이게 풀려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일본을 두둔하는 같이 들을 수도 있어요.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판단 내려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치고 일본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 일본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아닙니다. 손 내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냐면, 국익은 정말 비굴하리만큼 냉정해질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대화, 외교는 과연 어땠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중국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물론 노력해야죠.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쳐버린 결과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과 북한을 잡기 위해서 한미동맹, 미국과 우방을 금이 가도록 만들었고, 또 일본과의 그런 우방 관계를 금이 가도록 만들었던 것이 지금의 외교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선생님께서 그 일본 문제를 말씀하실 때 팩트를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옛날 65년도 그 한일 협정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머리 아파합니다. 네.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법률적인 얘기로, 자, 우리 닦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설령 65년도에 한일 협정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뒤로 밀어놓고 그건 그거고 하고 나갈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건데, 그건 제껴놓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 안 된다 하는 차원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죽창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의병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걸로 이런 이기고 방식으로 있겠습니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협상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정부는 민주당도 그렇고요,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계속 국민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똑바로 바라보는 국민들을 친일파라고 매도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토착 외교라고 그러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아마 그 사람들은 저기 친일파가 얘기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 저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하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을 때, 방법론에 들어갔을 때 지금의 방법은 맞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데, 집권당 여당과 청와대는 그런 얘기만 하면 친일파하고 분열시킵니다. 분열. 옛날 정치인들이 영남과 호남을 분열시키던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국민들을 선동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글쎄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네네. 사실 이거는 감정으로 풀 문제는 아닌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지금 경제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기업들이 엄청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했어요. 지금 하루에 그 해외 자본들이 지난주만에 지금 얼핏 들은 것만 해도 하루에 뭐 50조 원씩 빠져나간다 그래요. 지금 이게 사실은 그 1인당 뭐 1억인가 얼마를 받겠다고 하다가 지금 경제가 지금 왕창 해외 자본들이 불어나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사실은 실용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실용적인 외교가 지금 필요한 네,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부가 그 일본을 규탄하고 하는 거 저는 별로 반대하진 않아요. 해야죠.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거지를 서는 입장인데 반대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 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중국에서 롯데가 쫓겨났습니다.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롯데가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중국이 그렇게 불매운동을 하면서 롯데를 쫓아냈습니다. 강제로 뺐다시피 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때는 왜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일본은 예민할 정도로 과잉하게 대응을 하냐? 여기에 우리 정치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일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퀴션 마크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저희들은 문재인은 정상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중국에서 롯데가 쫓겨날 때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데 왜 지금은 대한민국 기업을 위해서 기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지경인데 당연히 국민은 한 마음이 돼서 규탄해야 돼요. 그런데 왜 문재인은 중국을 향해서는 그걸 안 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풀어가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도면 자, 이것도 있죠. 8.15 연설에서 네. 평화 경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평화 경협. 자, 풀어드리면 북한과 손을 잡고 문제를 풀어가면 대한민국이 유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그 답을 제가 드릴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먼 장래는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저희가 뭐 통일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통일을 다 원하죠. 평화 통일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그 일본하고 기술국채가 엄청 나 있다는 걸 다 국민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소재가 그게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 한 뭐 몇 년씩 걸리는 그 부품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기업들이 지금 내일이 멀다 하고 지금 가슴을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 파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나면서까지 지금 북한 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방향이 국민이 바라는 거하고 너무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계산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걸어가는 분들 계시니까요. 제가 수치상으로 한번 볼게요. 일본이 지금 세계 강국 3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2위입니다. 북한 129위입니다. 자, 129위하고 12등하고 합쳐서 평균치 얼마입니까? 계산 나오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둘이 손잡으면 6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세요. 거짓말. 판단하시면 됩니다. 거짓말. 자, 이것이 저희들은 방법이 잘못됐다. 이것을 가지고 정상인가? 문재인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는가? 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129위 북한, 대한민국 세계 12위. 이제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12위와 129위 합치면 평균치 얼마 나옵니까? 평균 잡으면 한 70 몇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6위가 되겠다고요? 6위 되겠다고요?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가능할 수도 있겠죠. 통계자로 여론 다 조작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국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제 언론을 대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언론을 보지 않는데요. 그 가짜 뉴스를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저희들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 언론 보세요. 공영방송 안 본 지 한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들은 저희들도 이 앞에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시면 여기도 가짜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언론보다는 괜찮다. 자, 제가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알고 계시지만 언론이 왜가 문제가 되냐면요, 저는 언론 이 문제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KBS 시청률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본부장이거든요. 이걸 전개하다 보니까 그 실체를 다 알게 됐어. 네. 자, 우리 기업들 보면 노조들이 있잖아요. A, B, C, D, E, F 노조들이 쭉 있으면 A 노조, B 노조, C 노조 다 달라요. 그런데 언론 노조는 어떻게 됐냐면 KBS, MBC, SBS 이 노조들이 다 똑같아요. 노조가 하나입니다. 언론 본부 노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다 이러면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이거는 우리 내보내지 말자 하면 일률적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는 100만이 넘는 인파가 전에 태극기를 들고 모였단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 좌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촛불 시위가 열렸어요. 한 1000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100만 이상이 모인 애국 시민들의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온 것을 여러분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봤습니까? 이것이 바로 편파 왜곡 방송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거짓이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정말 피를 토합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질 때까지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 나라가 망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픕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한진도 안 되는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불과 3년 만에 60년대 70년대로 돌이켜 놓느냐에 대해서는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자, 우리 집에 자녀가 몇 살이죠? 다 결혼했고 저도 할머니입니다. 네네. 손주도 있겠네요. 네. 저는 장가를 늦게 가서 올해 이제 큰애가 28입니다. 그리고 26이 둘째인데요. 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한동안 서울시를 이끌어봤던 서울시 의원 출신으로서 참 죄송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가도록 방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금 민주노총을 그 폐악을 아시잖아요.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네. 또 전교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교조에서 교육이 아주 우리가 몰랐어요. 네네. 여기 학교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교육을 그대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요즘 드러난 교육 그 상황 보고 저희들은 엄청 놀라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깨어서. 네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전교조로부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민주노총이 부르짖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사회에서 전교조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민주사회에서 민주노총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시킵니다. 아, 같은 목소리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전교조와 교육청을 관할하면서요, 전교조와 제가 부딪혀봤고요, 사회에서는 민주노총과 제가 부딪혀봤습니다. 제 사무실에 도끼를 들고 해벌을 들고 의원 사무실로 쳐들어갔는데 제가 부딪혔잖아요. 이들의 행태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학교에 계셨으니까 전교조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겠네요. 네, 제가 실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개새끼라고 교사가 개새끼라고 건국 대통령을 욕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현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를 정착시키려고 그 수많은 그 40여 년 동안 그 애국운동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세운 건국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의 교육들이 너무 허술했습니다. 건국 대통령을 저희가 너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줄여놨습니다. 사실은 북한에 김일성 대학도 있습니다. 김일성이 뭐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의 대학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대학이 없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승만 대학을 세우자, 이승만 대학에서 정말 애국자를 키워내자, 저는 그걸 외칩니다. 네네. 제가 우리 대학생, 우리 학생 여러분이나 저나 학교에서 그걸 배웠죠. 김구 선생님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라고 물론 3.15 이렇게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이렇게 학생 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야하게 된 그런 것 있습니다만. 네, 당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부통령제가 있었고요. 네네.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단일 후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이 확정이 됐었고요. 그 밑에 있는 이기붕이 부통령을 되고자 네네. 사실은 그 부정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네. 이승만 대통령을 그래요. 하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또 선생님이시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김구 선생님 훌륭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어찌됐든 간에 초대 대통령으로서는 훌륭하다 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또 그 다음 대통령 다 있습니다. 각자가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 공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부분만 꼬집게 되면 어디에 비중을 맡아지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북한에는요, 광개토 대왕을 상당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한민국 역사로 봤을 때 대왕 맞습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을 얘기하면서 저 밑에 남한에 있는 이수진 장군도 유명한 장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혀 논하지 않고 광개토 대왕만 얘기 계속하면 이거는 의미가 달라지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구 선생도 훌륭한 분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폄하를 편회를 해버리고 김구만 자꾸 들춰내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김일성이 이 네네. 말씀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를 지정을 했냐면은 남한에서 이승만을 지워라 했습니다. 이승만을 지워야만
북한이 정통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좌파 주사파 세력들은 이승만을 죽여왔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가느냐?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는 작업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이걸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6.25가 지금 세대는 6.25가 정말 조선시대 정도에 있었던 전쟁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의 세대와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가까운 과거의 얘기예요. 이것이 가까운 과거의 얘기면서도 지금과 현대사회에 있어가지고 연관성이 아주 밀집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것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는 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좀 관심을 좀 이렇게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긴 시간 동안 저도 뭐 흥분해서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 TV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주 지금 나오시죠? 네. 네. 좀 전에 우리 그 사무총장님과 123 시리즈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선생님 아예 우리 이 TV에 전속으로 출연하셔서 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면 네, 초대해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 다루는 그 말씀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요.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자, 국민 여러분, 저는 객관적인 생각을 하려고 저는 무진장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자꾸 외자가 붙는데 Y가 붙는데요. 첫째는 나이가 좀 들었다 싶으면 아예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세대와의 대화, 또 말이 길어지면 또 하고 있는 세대와의 대화, 모든 정보를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세대와의 대화가 얼마만큼 원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한번 극복해보고 싶고요. 그나마도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똑똑합니다. 많은 걸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셔야 될 그 미래는 우리가 걸어온 과거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셔야 될 그 미래는요, 우리 네네.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얘기하고 있다. 경험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말씀을 좀 더 한번 가까이에서 들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이웃 어른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한번 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에 매주 토요일 5시부터 9시까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요 앞에 행사가 있다 그래서 또 서로 협조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7시 안팎까지만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 대화에 한번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고, 저희들이 다음 주면 여기에 기타를 치는 보컬 그룹들이 나와서 여기서 아마 공연을 하게 될 거예요. 공연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많은 대화 나눠주시고, 또 저희들이 바라올 건데 저희들이 생각이 틀렸다라고 야단 좀 쳐주세요. 우리 젊은이들 당신 생각이 틀렸어 하고 야단 쳐주시면 저희들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음악으로 넘어갈게요. 자,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 TV 오늘 1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음악을 잠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튜브 김종문 전도사 이 자리에서 한번 쳐보세요. 김종문 전도사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쳐서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